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5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3만 킬로미터를 탐험했다. 황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수집했다. 탐험을 마친 뒤 그는 유럽에서 나폴레옹 다음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Away đi, cứu ơi. Cái này cái quả đi cái 남미의 침보라스산은 1828년 히말라야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산이었다. (1802년 6월) 전문 장비도 없이 훔볼트는 당시의 세계 최고봉을 오른다. 그는 줄곧 품어온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랐다. 인간의 신체는 고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식물은 어느 높이까지 살 수 있는가? 새벽 5시, 취재팀은 200년 전 훔볼트가 올랐던 침보라스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어느새 해가 밝았지만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겨우 100m를 올라왔을 뿐이다. 해발 5,000m를 넘어서면서 다리는 쇠뭉치가 된 듯 무거워지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파온다.
이 고통 속에서 200m를 더 올라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괴로움의 가장 큰 이유는 기압 때문이다. It's half than the normal. Yeah? That's the reason it's more difficult to breathing here. So you take just the 0.5% of the oxygen them in the normal low area. 훔볼트는 이 고통과 싸우며 해발 5,878m까지 올라갔다. 이 높이에도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기압을 재고 광석을 수집했다. 베이스 캠프에서 6시간을 걸어 5,450m 지점에 도착했다. 바로 건너편 침버러스 정상으로 오르는 마지막 능선이 보인다. 빙하와 크레바스로 덮인 이 마지막 능선 어딘가에서 훔볼트는 정상을 보며 서 있었을 것이다. In that time maybe it's more snow and for sure more avalanche in all this area, you know? Me personality without crampons I don't going up to this mountain. It's really hard climb without crampons, you know? 훔볼트는 해발 5,878m 빙하 위에 서서 정상의 높이를 측량했다. 그리고 침보라스 산의 높이는 6,367m며 아주 적은 양의 이끼만이 관찰 가능한 유일한 생명이라고 기록한다. 침보라소 등반은 안데스 산맥 대탐사의 마무리였다. 훔볼트는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침보라소까지 안데스의 장대한 자연 현상을 한 장의 지도로 압축한다. 그것이 바로 열대 지역의 자연도다. 이 지도는 200년 전의 인터넷이다. We really wanted to see how the effect this interaction has on plants, animals, and even people, how societies interact. 이것은 안데스 지역에 사는 식물의 이름들이다. 여기 기록된 수백 가지 식물 중에는 감자가 있다. 감자가 그려진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감자를 키울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나온다. 지도에는 경작 한계뿐만 아니라 이 높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식물, 평균 기온, 그리고 만년설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까지도 식물과 연관지어 검색할 수 있다. 아직 세상이 다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한 시골 노인이 침보라소 산에서 이 도시로 배달을 하러 왔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은 작은 몸에 무척 무거워 보이는 배달 물건을 가지고 우시카 씨가 향하는 곳은 알폰소 시장이다. 그는 이 짐 한 덩어리에 우리 돈 10,000원씩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배달을 해준다. ¿Cuántos cielos se vende hoy día? 12 loque. 12 loque. 노인은 15살 때부터 이곳에 드나들며 배달 일을 했다. 그가 배달하는 물건은 침보라소 산에서 직접 캔 얼음이다. Este hielo se pone en los refrescos
y es el único hielo que aguanta todo el día, porque el hielo procesado de la refrigeradora no es lo mismo que del Chimborazo. 여기 들어가는 얼음은 말이 얼음이지 사실 수천 년이 된 빙하 조각이다. 그래서 잘 녹지 않고 차가움을 오래 지속시켜준다. Lo más rico que aquí en Riobamba se hace, se prepara estos hermosos jugos de aquí, típicos de San Alfonso. 배달을 마치면 노인은 차로 40분 거리의 산동네로 돌아간다. 그는 침보라소의 마지막 남은 얼음 장수다. Yupaga sina ashka uyagona por ejemplo, es de 15 años más trabajando con un niño de 69 años. 일주일에 2번 얼음 캐러 가는 길에 먼저 풀을 벤다. 풀은 얼음을 싸는 단열자가 된다. (45년을) 해온 익숙한 솜씨로 얼음을 묶을 새끼줄도 꼰다. 이제 얼음 캘 일만 남았다. 얼음을 캐려면 늘 구름으로 뒤덮인 침보라소를 향해 2시간가량 올라가야 한다. 노인이 늘 얼음을 캐는 이곳의 높이는 해발 4,600m. 그런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건 돌덩어리뿐이다. 얼음은커녕 눈조차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곳에 얼음이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 사람은 바로 훔볼트다. 훔볼트의 열대 지역의 자연도에는 만년설, 곧 빙하는 4,600m 지점부터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곳엔 만년설이 만들어낸 빙하가 있다. 얼어붙은 흙과 돌로 덮여 있어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이 얼음은 수천 년 된 빙하다. 단단함의 정도가 보통 얼음과는 다르다. 당연히 다듬는 작업도 고되지만 더 힘든 것은 낙석의 공포다. So, tanto tal caranga, pues no se va a caer peña. Que trabajo que pegaña. Trabajo peligroso, trabajo duro, trabajo de hombre can. Más cuerpo avance gama, más yo avance, yo apigama. 아니면 다짜리는 시나 trabajanata. 우시카 씨는 이곳의 자연 덕택에 먹고 살지만 동시에 이 고산지대의 자연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로 제한한다. 그와 가족이 사는 해발 3,500m의 마을. 그는 얼음을 캐지 않는 날엔 감자밭을 일군다. 이 고산지대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은 몇 개 없다. 그중 하나는 감자인데 지력이 약하고 너무 높은 지대에서 자라서 씨알이 작다.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얼음 캐는 일을 하는 것이다. 훔볼트는 묻는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자연 조건들을 잘 알고 있는가? 잘 안다면 당신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 훔볼트는 해발 0m에서 6,500m까지 높이에 따른 자연 조건들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표로 만들었다. 그의 200년 전 분석에 따르면 우시카 가족의 생활 환경은 다음과 같다. 하늘은 평지보다 더 파랗고 자외선도 훨씬 더 강하다. 연간 평균 기온은 9도, 최저 기온 0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박이 자주 내린다. 이 높이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은 야마뿐이다. 감자 농사는 가능하지만 경작 한계 높이에 있다. 이런 자연 조건 아래서 사는 우시카 가족의 식단은 늘 단출하다. 늘 먹는 것은 감자와 콩이다. 다시 훔볼트는 묻는다. 왜 당신은 낮은 곳에 비옥한 땅을 두고 이 척박한 곳에 사는가? 오랜 관습? 이미 가진 땅에 대한 애정? Tal vez mana mañana shata, mana yoka maibe yoka ya paskas ka bentalaya china kausanalaya mana kanga nya mana enseñaré shayo yaneka. 훔볼트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신 열대 지역의 자연도에 충실한 정보를 올려놓았다. 당신이 사는 마을보다 1000m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따뜻한 곳에서 밀, 사탕, 수수 그리고 커피도 키울 수 있다. 훔볼트는 짐보라소를 포함한 남미 안데스 산맥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열대 지역의 자연도를 완성한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 그는 말한다. 알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지식을 통해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류에게 화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연현상 앞에서 인간은 화산 폭발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징벌로 분노로 해석했다. 안데스 산맥의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 암바토.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내빈들까지 암바토 카니발에 참석했다. 이곳의 카니발은 마치 화려한 꿈 같다. 사람들은 일상의 근심과 걱정을 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에 이들이 잊을 수 없는 악몽이 있다. 1949년의 대지진, 5,050명이 죽고 모든 건물이 무너졌다. Ambato was destroyed, completely destroyed, with the losing of a lot of people. Humboldt himself used to say that we Ecuadorians lived at the top of the mountains without realizing how dangerous it is to live here. 에콰도르 사람들은 오랫동안 화산과 함께 살아왔다. 나라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흙더미들은 용암이 지나간 자국이다. Some years ago, it's a really good road, this one, and it's a shortcut from Baños to Riobamba. But after to Tungurahua eruption, all the route is destroyed.
퉁그라우아 화산은 1500년대부터 폭발을 반복해왔다. 지난 1999년부터 용암 분출이 잦아져서 2006년 폭발 때는 화산재와 불꽃이 10km 상공까지 솟구쳤다. A lo que pega el tornillo y sale la candela, piedras, y a lo menos para encima salen unas luces más grandes que estas, clarito, salen unas 50, unas 100 luces salen. A mí no me importa nada. ¿Por qué? Porque a mí me da miedo a los pecados, no al castigo de nuestro Padre. 바녀스의 성당 벽에는 이들이 겪은 대지진의 기억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메시지가 있다.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재앙이 너에게 올지 모른다. 훔볼트는 신의 영역이었던 화산의 세계에 도전한다. 퉁그라우아 화산 주변엔 10개 정도의 활화산이 있다. (1802년 4월) 훔볼트는 그중 하나인 피친차 화산에 올랐다. 훔볼트는 유럽에서 해발 4,000m 이상의 산을 오른 경험이 없었다. 등산이란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처음 발을 내딘 신대륙에서 난생 처음 4,700m의 고산을 오르던 훔볼트는 호흡곤란과 두통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이때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탐험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훗날 훔볼트는 회상했다. To see an active volcano, the thing that captivated the attention of Humboldt most in Ecuador were the volcanoes. 그에겐 풀어야 할 의문이 있었다. 훔볼트는 에콰도르의 화산을 거의 모두 올라갔다. 그리고 분화구를 보고 측정을 하고 스케치를 남겼다. 훔볼트는 6개월 동안의 화산 탐사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이론을 내놓는다. 화산은 왜 폭발하는가? 당시 유럽학계의 주류 학설은 땅속의 석탄이 자연 발화해서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훔볼트는 화산 활동은 지구 깊숙이 자리 잡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화산은 지각의 균열선을 따라 자리 잡는다고 주장했다. 즉, 연속적인 화산을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증거로 자기가 올랐던 화산의 분포도를 제시한다. 보라, 화산은 일정한 선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선은 지각의 균열선이다. 어떻게 하면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는 화산 폭발 전에는 지진이 동반된다는 점에 착안, 지진파를 측정한다면 화산 폭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진계로 36분 동안 15번의 진동을 쟀고 이것으로 50년 후 피친차의 재분화를 정확히 예고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훔볼트의 방식으로 화산 폭발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다. Oh, great! Yes. You know how to do that. 그 비밀은 지진파의 측정이다. 이제는 화산의 지진파뿐 아니라 가축이 내는 작은 파동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 지진파를 비롯한 여러 파동을 측정함으로써
언제 대규모 폭발이 있을지 미리 예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LIHAR detectors and the seismic stations, the deformation equipment, the cameras, between 50 and 70 stations.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좀 더 직접적인 감시도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신의 분노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다. Unless you give an early warning of a major eruption, there will maybe b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could die from that. Nobody else does the monitoring, then it'll just be like nobody will know what's going to happen ahead of time. There'll be no warning. We will not continue preparing ourselves for some event in the future. 훔볼트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며 마주치는 거의 모든 화산을 올랐다. 5,000m를 넘나드는 고산을 3개월 동안 7번이나 올라간 것이다. (200년) 전 고산을 오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낮은 기압과 낙석, 빙하 때문에 몹시 위험했다. 훔볼트는 실제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안데스 지역 탐험은 훔볼트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다. 200년 전 안데스를 탐험하는 데 이용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당나귀였다. 수많은 소지품들 때문에 훔볼트는 당나귀를 끌고 산을 오르고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이렇게 안데스에서만 1년 7개월 동안 5,000km를 걸었다. 훔볼트가 현재 콜롬비아 킨디오 고개를 넘을 때 그는 까르게로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인간 노새들이었다. 킨디오 고개를 넘는 데는 꼬박 이틀 이상 걸렸기 때문에 스페인 성직자와 관료들은 이 까르게로의 지게를 타고 고개를 넘어 광산까지 가곤 했다. 킨디오 고개에서 훔볼트는 스페인 관료를 지고 가던 까르게로 일행과 마주친다. ¿Estás cansado? Puedes subir tú acá. Aquí. Estos zapatos. 그는 인간 노새에 타는 것을 거부했다. He was a Republican and he was a Democrat, so he must have felt uncomfortable being carried as he was a king or a person of high status, although he was. And Humboldt was a part of the intellectual movement that proposed those changes. So he was a man of the Enlightenment. 훔볼트는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성을 믿는다. 이성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관찰과 측정으로부터 온다고 훔볼트는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탐험에서 마주친 장소들을 마치 사진과 같은 정밀하게 측정된 스케치로 남겼다.
그는 현장의 측량을 바탕으로 기본 스케치를 했고 유럽에 돌아가서 전문 화가를 고용해 스케치를 완성했다. 이 작업에 그의 재산의 많은 부분이 쓰였다. 측정은 훔볼트가 라틴 아메리카에 머물렀던 5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됐다. 훔볼트는 측정을 통해 놀라운 보물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1425장의 지도다. 훔볼트 귀국 후 아마존 상류수로의 존재 여부를 놓고 유럽에서 설전이 벌어졌을 때 훔볼트는 직접 그린 지도 한 장으로 논쟁을 끝냈다. 보라, 수로는 여기에 있다. We need to know. We need to transform, and we need to create a human environment. And to do so, the first thing is to know, to measure, to classify, to understand. If we understand, we can plan our future. 에콰도르 키토공항. 하루에도 100번이 넘게 세계 각지에서 온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관제탑은 측정치를 가지고 비행기와 교신한다. 32, you're clear to Miami by a uniform 9674, climb and maintain 17,000 feet. El American 932 despega 14. El Tame 304 aterrizó 12. 이륙부터 착륙까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측정치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풍향과 기압은 물론이고 화산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리는지도 정보로 제공된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관제탑과 조종사는 서로 소통한다. Tame 208, buen día, notifique pista a la vista, información Airbus 320 en carrera de despegue pista 36. Mantengo pista a la vista, Tame 208. Recibido, continúe aproximación. 그러나 이런 다각도의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종종 치명적인 항공사고가 생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키토 국제공항은 몹시 위험한 공항이었다. 활주로를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작은 실수도 큰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quí, donde hoy al menos hubo un poco. El avión de Iberia ha quedado poco más. 착륙 시 진입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진입 각도는 곧 생명줄이 된다. 일 년 전 새롭게 완공된 키토 국제공항은 최신식 안전시설에 공을 들였다. 그중 하나가 자동 착륙 유도 장치 글라이드 슬로프다. 글라이드 슬로프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공항에서 항공기로 전파를 쏜다. 이 전파는 활주로와 항공기가 언제나 3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하강할 수 있도록 가상의 경사면을 제공한다. 항공기 안에서는 어떻게 이 전파를 수신할까?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편리한 계기판을 만들어냈다. 글라이드 슬로프에서 유도 전파를 쏘면 이 전파는 화면 중앙에 분홍색 십자가로 표시된다. 3도란 안전한 하강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는 분홍색 십자가를 정중앙에 오도록 조정하면 된다. 이제 진입 각도가 확보되었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한다.
Everything we do here is with numbers and exact numbers, and measure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if you fail in a measurement, it can produce an incident or an accident. Yeah, it's very important. 훔볼트는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Según lo que estoy midiendo acá, deberemos encontrarnos aquí. It can't be. You see the compass. We're lying 160. We're going 160. Outside Cartagena, that thing is not working. That is piece of shit. I don't believe you. Esto es mejor, es más seguro. Deberíamos estar más acá. Estamos muy retrasados. Estamos yendo a otro sitio. This land is exactly the same as you see on the map. We have to be outside Cartagena. 1801년 3월 8일, 훔볼트는 쿠바에서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로 가는 중이었다. 넉넉 잡아 열흘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배는 카르타헤나가 아닌 서쪽으로 300km나 떨어진 우라바에 닿았다. 해안을 더듬어 카르타헤나를 찾아왔을 땐 출발한 지 21일이나 지나 있었다. 배는 왜 항로를 벗어났을까? 선장은 오직 나침반에 의존하는 추측항법으로 항해했다. 추측항법은 배가 출발할 당시의 나침반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항해하는 항법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목적지를 벗어난 일이 잦았다. 추측항법만을 써서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보기로 했다. 목표 지점은 등대다. 나침반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맞췄다. 이제 등대를 향해 나간다. 처음과 똑같은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고 항해한 지 2시간째. 나침반은 계속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배는 등대 쪽이 아니라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등대에서 한참 벗어난 지점이다. No, sí, lo que pasa es que el viento y la marea nos va cambiando el rumbo, entonces nos toca ir corrigiendo para mantenernos en norte. 이곳 카르타헤나 앞바다는 육안으로 봐도 바람과 해류가 강하다. 쿠바와 카르타헤나 사이의 카리브해를 통해 항해를 했던 훔볼트. 이곳에는 북서쪽으로 흐르는 강력한 카리브 해류가 존재한다. 훔볼트의 배도 이 해류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훔볼트는 배가 잘못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항해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훔볼트는 어떻게 망망대해에서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적도가 지나는 도시 키토에서 찾을 수 있다. 키토의 적도공원. 이 일대에선 신기한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계란이 못 위에 서고 사람들은 다리에 힘을 잃는다. 가장 신기한 현상은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다. 적도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보았다. 적도에선 소용돌이 없이 물이 빠지는데 북반구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물이 빠지고 남반구에선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적도는 위도가 0도란 의미이다. 그럼 위도란 무엇일까? 위도와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체계다. 위도는 적도와 같이 가로로 그은 선, 경도는 남극과 북극을 이어 세로로 그은 선이다. 훔볼트는 그의 6분의 1로 위도를 잴 수 있었다. 배 위에서 북극성과의 각도를 재면 이 각도가 삼각형의 비례에 의해 바로 위도가 된다. 그러나 경도를 재기 위해선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시계다. 항해 중 배 위치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계, 크로노미터다. 그리고 이것이 발명된 데에는 그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다. Was the accident from the British Navy? They get against the rocks from Scilly Islands because they didn't know the latitude and longitude exactly. And in this accident this night, 2,000 seamen died. 1707년 영국 해군이 전쟁을 마치고 크라우즐리 셔블경의 지휘하에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 영국 함대는 목적지인 포츠머스 쪽이 아닌 실리 군도 쪽으로 향하게 된다. 잘못을 알아채기도 전 군함 4척이 암초로 난파 무려 2,0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다. 영국의 앤 여왕은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결국 목수였던 해리슨이 1735년 최초의 정밀 시계를 만들어낸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움. 일출과 일몰의 장관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자전 때문에 시간은 지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침에 서울에서 뜬 해는 7시간 뒤 베를린에서 뜬다. 그래서 베를린 시간은 서울보다 7시간 늦다. 이 시차는 경도를 이용하면 더 쉽게 이해된다.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경도의 기준이 된다. 경도가 15도 차이 나면 시간은 1시간 차이가 난다. 지구는 1시간 동안에 15도를 돌기 때문이다. 동쪽으로 경도 15도만큼 떨어진 다카리의 시간은 오후 1시, 뉴욕의 시간은 오후 5시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만 알면 경도를 알 수 있고 위도까지 더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국선장은 1773년부터 크로노미터를 사용했고 3번에 걸쳐 세계 일주를 했다. 다윈도 1831년부터 크로노미터를 이용해 역사적인 비구로 항해를 할 수 있었다. 린드버그 역시 항공용 크로노미터를 갖고 1927년 대서양을 횡단했다. 훔볼트는 크로노미터를 이용해서 남미를 탐험하고 1425장의 정교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200년 전 훔볼트가 그린 지도를 위성을 이용해 그린 현대 지도와 비교해 보았다. 현대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큰 오차가 나지 않는다. 오류가 적은 건 훔볼트가 끊임없이 반복 측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에 도움이 없던 시절에
들고 있던 6분위와 크로노미터만 가지고 정확도가 이 정도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정확한 지도는 그 자체로서 보물이 된다. 어떤 지역의 지도를 갖고 있냐 아니냐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남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멕시코를 어떤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훔볼트의 멕시코 지도는 100년의 세월이 지난 20세기 초 멕시코 철도를 부설한 기본 자료로 사용됐다. 생중계되는 우주 시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장면이 있다. 우주에서 본 지구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지만 생전 처음으로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곳을 보았다. In his thinking, human beings want to know. I mean, it's almost a religious question. Why are we here? So that is a philosophical and religious question, but it has significance in so many different ways. 훔볼트는 미친 듯이 관찰하고 측정했다. 마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듯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한 장의 지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 그는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Go